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번호 128장 옹야편 제9장입니다. 이 구절은 널리 알려진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왈 현재라 해야여 일단사 일표음에 제루항하야 인불감기우연을 회하는 불계기락하니 현재라 회하여 子曰：贤哉，回也！一箪食，一瓢饮，在陋巷，人不堪其忧，回也不改其乐，贤哉，回也！ 자, 공자는 이제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얘기해주고 단점을 얘기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극찬을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현재라. 야, 현명하다. 현자는 나올 때 뭐예요? 늘 어질현, 우리는 이제 뭐 천자문에 다 어질현 이렇게 되고 훈을 어질현으로 하는데 저는 어질현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어질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인자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현자는 현명할 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어떤 대처 방법이나 뭐 하는 일에 아주 현명하고 똑똑하고 아주 바르고, 그래서 이는 덕성의 면이고 현은 지성의 면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 될 거예요. 어쨌거나, 야, 현명하다, 안 해요. 회는 이제 안 해죠. 이것도 뭐 저걸로 아시면 금방 알죠. 뭘로? 상보적인 관계, 연관관계, 안연이죠. 연. 깊은 물 연. 안연. 이름이 안회입니다. 왜? 깊은 물은 어떻게 돼요? 돌아야 됩니다. 돌지 않으면 썩어요. 물이 오래 한 곳에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야, 현명하다, 똑똑하다, 안 해야. 왜 똑똑한가 하는 건 이제 뒤에 이제 쭉 설명합니다. 일단사 일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뭐, 이 한문을 하지 않는 사람도 또 국문학에도 일단사 일표면 널리 인용을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의 대나무 죽이 있는 걸 봐서 알 겁니다. 대나무로 만드는 밥그릇이에요. 밥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대나무로 만들었다? 그럼 뭐예요? 마른 밥이나 무슨 뭐 도시락이나 뭐 이런 걸 밟는 답이겠죠. 그 이제 물기가 없는 물건을 담아야 담에다 담을 수 있겠죠. 그럼 마른 밥 같은 걸 담는 겁니다. 일단 사는 이제 명사일 땐 사로 있습니다. 그럼 먹는다는 동사죠. 동사일 때는 어떻게 읽죠? 뭐 당연히 아실 겁니다. 식으로 읽죠. 그죠? 식사, 뭐 이 밥 먹는다 이럴 때는 식으로 읽습니다. 근데 일단사,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밥, 한 대나무 밥그릇에 밥. 아주 가난하던 얘기예요, 한마디로. 밥그릇에 왜 하필 왜 대나무 그릇 밥을 담아요? 그 다음에 일표음, 표는 표주박 표자입니다. 표주박. 여러분 표주박에서 조롱박을 가지고 이제 옛날 물 떠먹는 컵을 대신했죠. 뭐 이거는 지금도 뭐, 가끔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특히 뭐 거기에 맞게, 분위기 맞게 먹는다고 양주를 거기 따라 먹진 않지만 뭘 따라 먹죠? 되게 이제 동동주나 뭐 막걸리는 표주박에 따라 먹으면 표주박으로 먹으면 더 운치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사용합니다. 옛날엔 박을 참 많이 심었는데 요새는 박을 그렇게 많이 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골에서 친구 보고 박 좀 심어라. 왜? 박이 쓸모도 많지만 박 속도 먹고 또 박을 바가지로도 사용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달밤에 핀 밭꽃 여러분 보셨어요? 호박꽃하고는 다릅니다. 하얗습니다. 그 달밤에 아주 멋있어요. 또 하나는 시골집 지붕 위에 둥그렇게 뜬 달과 거기에 비치는 박은 여러분들 큰 박은 나중에 그 염으로도 익어도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 삶아가지고 켜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갈색으로 변하죠. 또 뭐 흥부놀부에 이제 박 이야기도 그래서 박 좀 심어라 그랬더니 그 박씨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렇더라고. 좋습니다, 자관. 근데 그 조롱박 같은 그거를 이제 표라 그럽니다. 일표음, 그거 이제 조롱박으로 이제 뭐 물을 떠먹는 거, 그걸로 물을 떠먹고 살아요. 그게 아주 가난하고 소박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더 이제 점층법입니다. 제 루항이에요. 루항에 살아요. 루는 골목 루자입니다. 골목 루. 일반 사람들이 사는 좁은 골목들을 루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이게 주소의 행정 그 단위도 됩니다. 가장 맨 끝에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진 밑에 항 밑에 로 뭐 이렇게 해서 행정 단위로도 쓰죠. 주소를 쓸 때. 루항, 그럼 항도 이제 골목 항자예요. 골목 항인데 되게 누는 누추하다는 뜻이고 누추하다는 뜻이고 항이 골목이죠. 항. 아주 좁은 골목에 삽니다. 근데 인불감기원을 이렇게 살게 되면 이럴 때 인은 사람이라기보다 왜 인의 상대가 기거든요. 몸기자 자기. 근데 여기서는 몸기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냥 인으로만 썼어요. 그래서 인은 뒤에 주석을 보면 이건 민이다. 민의 뜻이다. 인과 민은 합하면 하나의 단어도 되지만 띄었으면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주는 호훈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인민도 되고 인은 미냐라 민은 이냐라 되죠. 그럼 여기서 민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불감기호예요. 감히 그 가난을, 우는 가난입니다. 그 근심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인데, 감은 감당하다는 뜻이에요. 우는 이제 근심입니다. 근심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작은 밥그릇 하나, 표조박 하나, 그 다음에 누추한 골목에 사는 것, 이것이 근심이다? 라기보다는 열악한 환경이죠. 그죠?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것을 감히 감당해내지 못할 텐데, 회야라면, 안회라면, 불개기락하니,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락은 기는 그라고 그랬으니까 그는 앞에 나왔어야 해요. 그죠? 그 즐거움. 근데 앞에 즐겁다는 얘기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건 기락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지 않은 즐거움이죠. 아니 일단사 일품의 제 누항이 뭐 즐겁겠습니까 그게? 그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락은 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현재라 해야, 현명하다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락이 문제가 생겨요. 기락이 뭐냐? 그곳의 그 가난한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 속에서도 공부하는 즐거움, 학문에 대한 즐거움, 이거라고 봤어요. 아무리 하기 쉽지죠. 그렇죠. 하기 쉽죠. 하면서 그냥 하기 쉽으면 불행여로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다. 가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난을 즐거워하진 않아요. 견뎌낼 뿐이죠. 또 거기 안주할 뿐이죠. 그래서 그 안주하는 걸 그냥 잘 봐서 그냥 안빈 낙도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빈 그 가난에 즐거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난을 견뎌내려면, 가난을 자기 편안하게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즐기는 도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아무 도도 없이 한없이 가난하게 살아라. 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락이 여기는 숨겨져 있다. 그럼 숨겨져 있는 건 그 뭐냐? 호학, 학문을 즐겨하는, 이 가난하고 저거 하지만 오늘 한 끼 때우고 그 때운 걸로 그 다음 나머지 내가 이제까지 공부 못한 거 이거를 그냥 열심히 하는 이 즐거움, 이걸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때 말이죠. 조선시대 노계 박일로라고 있습니다. 로는 갈대로자입니다. 갈대로. 저기 전라북도인가 전라남도 넘어가면서 노령산맥 들어보셨습니까? 노령산맥 들어보셨죠? 노령산맥이, 노령이 고개 이름입니다. 그 고개 이름을 따서 산맥 이름이 딴 건데, 노령이 갈제라고 합니다. 갈제. 그럼 갈대가 있는 고개, 갈대가 있는 제 이런 뜻이죠. 그로자. 로계. 그 갈대가 있는 계곡, 냇물. 그걸 이제 자기 호를 딴 사람이 유명한 박일로라는 사람입니다. 박일로. 노계 가사 작품을 많이 남겼죠. 그 사람의 여러 가사 작품 중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딴 게 있습니다. 뭐예요? 루항사. 루항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루항사. 가사입니다. 누추한 골목에 살아도 즐거움을 느낀다는
즐거움이 있다는 그런 것을 두고 쓴 가사 작품 요건데 보세요. 어리고 우월할 손 이내 위에 더는 없다. 어리고 그런데 어리석고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어리고 그러면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옛날에 작품에 나오면 어리고 그러면 다 어리석고 말이에요. 어리석고 우월할 손. 우월하다는 거는 똑바로 가도 되는 갈 길이 있는데도 괜히 삐딱하게 돌아가는 사람을 우월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는 걸 우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고 우월할 손 이내 위에 더는 없다. 아, 이 전부 어리석고 이 세상 저게 사는 거는 나보다 더한 사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응? 기륭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기륭화복이라는 다 하늘이 내리는 거야.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하늘에다 붙여두고, 아, 이거 그 하늘 일이야. 루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루항에 나오는 루항이죠. 루항 깊은 곳에다가 뭐 기와집도 아니고 초막집 하나 지어두고, 풍조 우석에 썩은 짚을 뗄감 삼아. 아, 참 풍조, 바람 부는 아침, 우석, 비 오는 저녁에 썩은 짚을 뗄감 삼아. 아, 집도 좀 마른 짚을 뗄감을 삼지 왜 하필 썩은 짚을 그 뗄감을 삼으면 그 뭐 억지로 불이 붙는다 그래서 한번 붙고 바로 제가 되지 뭐 열기가 있겠습니까? 저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서호밥 답톱죽에 연기도 하도 할시야. 서호밥, 세호배, 우리 한 홉, 두 홉, 세 홉 그러면 서호밥 가지고 밥을 지어요. 그 다음에 닷톱죽에 5홉을 가지고 죽을 써.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써서 뭐 많은 사람 먹으려고. 저게 연기도 하도 할시야. 아, 그따위 밥 그 정도 하는데도 연기는 또 왜 그래 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옛날 마른 소나무를 떼면 온통 연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제일 적게 나는 것이 솔잎이 마른 것. 우리는 그걸 이제 갈비라고 그러는데, 시골 말로는 갈비라고 그럽니다. 그 솔잎을 갖다 떼면 연기가 제일 적게 나고, 제일 그 화력이 세면서, 그 효용성이 높은 것은 사실 쌀이나무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열기가 오래 가는 것은, 참나무 장작이고요. 참나무 장작 여러분들 피워서 수치 오래 가는데 그 수치를 겨울에 춥다고 해서 활에 그 숯불을 담아서 방 안에 갖다 놓으면 그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겨우 서홉, 세홉밥, 닷톱죽에 그 끓이라고 연기도 하도 하시야. 많기도 많다. 하도는 하는 많다는 뜻이에요. 하도 하시야. 설대인 숭육의 빈 뱃속일 뿐이로다. 설대인 숭늉도 좀 푹푹 좀 끓여서 좀 구수하게 끓이지. 대강대원 그 숭늉에, 그 다음에, 빈 뱃속일 뿐이다. 뱃속에 뭐 들어간 거 먹은 거 놓고 그냥 배는 늘 비어있는 상태로다 해서 가난을 한없이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이런 속에서도 아내처럼, 자기도 불개기락하며, 그 다음에 그 도를, 이루기 위해서, 안빈 낙도하도다라는 소로 쓴 이 노계 박일로의 누앙사가 있습니다. 자, 가난이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 견뎌내는 것도 방법이고, 또 가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그 가난을 남에게 미룬다든지 부모에게 미룬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 자신의 그 무능력은 감춘다든지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난은 이겨내어야 하고 극복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나중에 부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은 이래 왔습니다. 언제부터?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 가난을 이겨내서 세계 10대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뛰면서 그 온갖 고생을 겪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잘 사는 나라를 계속 이어가려면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보는 눈이나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의 아름답고 노력했던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일찍 죽은 제자죠? 일찍 죽었습니다. 32살에 죽었어요. 제일 좋아했던 제자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렇죠.
공자가 제일 좋아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일찍 죽어서 아내가 죽은 다음에 애통을 하고 그랬습니다.